소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먼저 오늘 발제해주신 인증현 윤순영 본부장님과 박관진 수석연구원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나라 의료계에 큰 변화를 일으킨 제도가 의료기관 인증제도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했지만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사실 리더십으로서 보면서 우리 기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 인증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가를 많이 느끼고 사실은 지지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오늘은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좋은 제도가 중소병원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인증 제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많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증 제도가 왜 현재 상태에서 참여 기관이 확대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가를 중심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윤순영 본부장님 보여주신 첫 번째 슬라이드가 지금 현재 인증 현황이었는데 상종 100%, 종병 60%, 병원 10%, 치과 한방 5%, 정신 25%, 요양 85%. 이게 지금 종별 인증 현황입니다. 요양, 종병, 요양이랑 상종은 의무 인증이기 때문에 100%여야 맞고 종병 중에서도 상당수가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거의 수련병원 인증을 위해서 받는 인증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자율인증의 비율이 아까 박관준 연구원이 보여주신 자료는 한 2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도 아마도 숨어있는 뭔가 다른 이유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 인증이 아닌 상태에서 자율인증을 참여하신 병원이 400여 개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리더십들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종병 60%, 병원 10% 이런 정도의 인증 참여율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박관준 연구원 보고에서 인증 기준이 너무 높다, 인증 준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업무량이 많다, 이거를 세 가지 이유로 꼽아 주셨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상황이랑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황이 다르다, 현실과 인증 기준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대형 병원들은 괜찮고 중소병원들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될까? 왜 이게 더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 의무 인증 대상에서는 상종 지정, 수련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이런 지정 과정은 이런 지정을 받는 것 자체로 생기는 병원의 인센티브가 큽니다. 상종 지정도 수가가 높아지고 수련병원도 수련을 할 수 있게 되고 전문병원도 전문병원 수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무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의무 인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중소병원들은 그 외의 중소병원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중소병원들이 받는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고 개선할 만한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 투입하는 인증을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비용들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비슷하지만 그로 인해서 병원이 얻는 득 또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율인증 대상 기관에는 훨씬 적다. 그래서 인증을 추진하기 어렵다. 비용 대비 효용이 적기 때문에 작은 병원일수록 투자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런 비용 대비 효용을 높이기 어려운 이유가 의무 인증과 관련한 그런 인센티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규모 의존적인 패스들을 강요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한 번씩 따져보면은 예를 들자면 그 안전과 관련된 지표가 7장 1절에 있는데 거기에는 환자 안전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전담 조직은 전담자를 두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전담자는 그 일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3,000병상 되는 아산병원에서 전담자 한 사람을 두는 것과 30병상짜리 일반 병원에서 전담자 한 사람을 두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비용의 투자에 투자하는 뭐라 그러나 비용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큰 겁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큰 거기 때문에 100배 이상의 투입을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규모 의존적인 인증 기준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확대가 어려울 거다. 두 번째는 규모 의존적인 보상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심포괄 수가제에서 인증 가산이 있고 질평가 지원금에서 인증 가산이 있습니다. 다 환자 숫자 기반으로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환자 숫자 기반으로 보상하면 3,000병상에서 환자당 10,000원을 받는 거랑 30병상에서 환자당 10,000원을 받는 거는 뭐 천지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평가 지원금의 경우에는 인증 여부가 거기에 일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전체 점수를 더하는데 항목 중에 하나일 뿐이라서 질평가 지원금을 받는 병원들을 나래별을 세워보면 그 중에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들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결국은 인증 여부가 질평가 지원금 같은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다른 지표들로 인해서 그런 질평가 지원금들이 결정되는데 인증원에서는 언제나 이미 보상 체계가 있다,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질평가 지원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큰 병원들에는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들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규모 의존적인 보상 기준도 규모 의존적이고 두 번째는 보상 체계도 환자 수 기반이기 때문에 보상 규모가 작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인증 기준이라는 게 아까 염호기 교수님께서 아주 과감한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인증 기준들이 모든 환자를 볼 때 똑같이 요구되는 기준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심장 수술을 하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요구되는 환자 안전 관리 절차와 그냥 내시경하고 내시경이라 그러면 유진영 선생님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러니까 비교적 단순하고 그리 고위험 시술을 하지 않는 병원에서의 환자 안전 절차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어떤 환자군을 보느냐에 따른 차등이 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니까 고위험군 환자를 보는 대형 병원들은 당연히 이미 하고 있는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이 쉽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에서는 이미 하고 있지 않은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 의존적인 보상 기준, 규모 의존 그다음에 중증도의 의존적인 인증 기준 등이 중소병원, 중소규모의 병원들이 접근을 하기, 인증에 자율적인 참여를 하기 어렵게 하는 큰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언은 인증 기준을 중등도를 고려해서 환자를 보는 중등도를 고려해서 인증 기준을 좀 차별해야 된다. 저희가 인증 기준 관련해서 제가 인증원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인증 기준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그러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도도 안 하고 인증을 줄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교수님들이 보시는 그 병원에서의 환자 풀을 보면 야,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지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병원급 규모로 내려가면 그 수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인증 기준의 차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규모 의존적인 기준, 아까 말한 전담자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환자당 어느 정도, 그래서 비율로 따지거나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런 유연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상 체계를 할 때 인증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된다. 지금 심포가를 같은 경우는 인증 여부만 가지고 했으면 1%, 안 했으면 0%, 그 중간 단계 하면 0.5% 주는데 그런 식의 인증 기준만, 인증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중소병원들이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중소병원의 보상 체계를 이야기할 때 이게 뭐 4억 드는 게, 기관당 4억 드는 게 그렇게 많냐 할 수 있지만 1년 예산 1조 원인데서 4억을 지출하는 거랑 100억 원인데서 4억 지출하는 거는 체감 정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증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기관당 절대액수를 좀 보상을 하고 거기에 이 인증 기준에 의해서 수혜받는 환자 수를 고려해서 환자 수 기반의 추가적인 보상 체계가 설계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드리는 제언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저희 의료계 내에서 또는 인증원이랑만 논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비용 부담을 하는 주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지금 인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 누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냐를 따져보면 제 경험으로는 저는 2011년에 JCI 인증을 처음 받았고 그 이후에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했는데 저는 JCI 인증을 받는데 저희가 한 10억 정도 썼습니다. 처음에 인증 받을 때. 근데 그거를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비용 효과적이었던 컨설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개선하는데. 그런데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병원들은 이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하고 나면 리더십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 직원들이 인증 기준, 환자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병원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 버려서 다시 옛날처럼 운영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경영자들은 사실 이게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경제적인 면으로만 따질 텐데 그런 경제적인 면을 좀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주는 비용 보상이 코스트 오브 포어 퀄리티를 극복하고 코스트 포 굿 퀄리티로 이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인증 비용,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좀 사회적인 합의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노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